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머스와 노팅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 잉글랜드 1부 12위 패승패승무입니다. 전방 압박이라는 면모가 하위권을 상대로는 통했습니다. 유려한 패스워크로 데인마크가 붙기 전에 전진할 수 있는 강호들에게는 약하지만 자신들 아래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동적인 성향에 따른 수비적인 리스크와 공간 허용이라는 면모가 팀의 약점이라는 지적은 가능하겠으나 노팅엄이 중원에서의 플레이가 아주 유려하게 이루어지는 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노팅엄 잉글랜드 1부 16위 무승패 무패입니다. 노팅엄의 면모는 결국 중원을 공격 작업에서 잘 쓰지 못한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아위니, 우드 등 장신 공격수를 이용한 역습이나 직접적인 박스 타격이 효과를 볼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이나 결국 본머스가 압박을 가하면 유려함이 부족한 중원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건 깁스 화이트의 개인 기량에 꽤 크게 의존을 해야 합니다. 노팅엄의 누누 감독이 중원을 잘 쓰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중앙 압박에 상당히 능한 본머스가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동적인 스타일의 본머스도 수비적으로 약점이 없지는 않은 편이나 유려한 패스워크가 보장되어 있는 팀이 아니면 리스크가 크지는 않습니다. 본머스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음은 첼시와 울버햄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잉글랜드 1부 12 승패승무패입니다. 울버햄튼에게는 홈에서 2010년 이후로는 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사람 구실을 하던 중원과 수비가 모두 리버풀의 압박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점은 확실할 듯합니다. 울브스가 리버풀 정도의 체급을 가진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중원에서의 압박과 역습을 나아가는 면모는 상당히 괜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첼시의 수비진이 지난 경기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고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울브스 잉글랜드 1부 11위 무승무승패입니다. 90분 이후에 두 골이 들어가는 경기를 펼치면서 결국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맨유를 상대로도 상대 압박을 분쇄하면서 나아가는 공격진의 저력을 보여준 점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볼 여지가 컸을 것입니다. 물론 올 시즌 원정에서는 약세가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원정에서도 2승 2무를 챙기는 등 최근 페이스가 원정에서도 아주 나빠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첼시가 홈에서 울브스에게 패한 경우는 2010년 이후로 없기는 했지만 울브스의 현재 압박과 역습 능력을 생각하면 첼시의 수비와 중원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울브스의 원정 성적도 최근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면모를 보이는 편입니다. 오버 2.5와 무승부를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맨유와 웨스트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잉글랜드 1부 7위 패승무승승입니다. 울브스를 잡아냈습니다. 최근 레시포드와 호일룬의 활약이 좋아서 공격진의 부진이라는 면모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인데 2대0 상황을 지키지 못한 수비진의 집중력이 너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사부리그 팀을 상대로도 통하지 않았던 전방 압박의 질이 수비진에 큰 부하를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OT에서는 웨스트햄에게 3연승으로 꽤 강했고 웨스트햄에게 당한 2연패도 자신들이 원정을 가서 당한 것이기는 했습니다. 웨스트햄 잉글랜드 1부 6위 무무패 무무입니다. 모멘텀이 좀 끊긴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공격에서는 앞서 언급한 맨유의 전방 압박의 질 때문에라도 역습뿐만 아니라 지공에서도 상당히 할 수 있는 것은 많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민첩성이 다소 부족한 수비진은 상대의 폼이 좋은 빠른 공격수들을 저지하는 것을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난전 양상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맨유가 또 수비진의 난조 때문에 고생할 수는 있어도 승리를 챙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웨스트햄에게 OT에서는 강했고 특히 호일룬과 레시포드 같은 빠른 공격수들이 폼이 좋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맨유의 승리와 오버 2.5 양상을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으로 봅니다. 다음은 토리노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 이탈리아 1부 12 무패승무승입니다. 나폴리전과 지난 칼리아리전에서는 2골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제노아에게는 정작 무득점으로 묶이는 등 공격력 기복이 심한 팀입니다. 견고함으로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는 무패를 최근 5경기에서 달리고 있으나 단순한 측면 경유 크로스와 컷백으로는 공격력에서 꾸준함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스 안 침투도 단순히 박스 안에 사람을 밀어넣는다 이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살레르니타나 이탈리아 1부 22 페페페페페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토리노의 한 골도 무서울 것입니다. 중원에서의 수비나 압박이 헐거운 상대에게는 칸드레바의 역습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편이지만 적어도 토리노가 공격은 측면을 경유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의 견고함은 놓치는 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레르니타나도 토리노의 득점력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토리노의 기복 때문이지 살레르니타나가 상대를 압도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토리노의 측면 경유와 단순히 박스에 사람을 많이 밀어넣는 식의 운영으로는 다득점 양상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토리노의 득점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복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 언더 2.5를 예측하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리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1부 9위 패승승패무입니다. 우측으로 쏠린 빌드업과 주포의 이탈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시즌 보여준 나폴리 특유의 공세는 리그에서 힘을 제법 잃은 상황입니다. 다만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권 팀에게도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중원에서의 패스 네트워크 중심이 되어줄 선수들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베로나가 이런 유형의 팀을 만나면 별다른 수를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베로나 이탈리아 1부 16위 패패승패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원에서의 힘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도를 부여받으면서 중원에서의 수적 우세를 만들어주는 선수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고 특히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는 방식이 개인 기량에 의존하거나 롱킥을 내세우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는 나름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중 박스 안에서 오픈 플레이로 보여준 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폴리가 주포의 이탈과 빌드업에서의 문제로 언더 2.5 양상이 나올 수는 있어도 베로나 같은 팀에게 침몰당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원에서의 패스와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공수해서 베로나가 별다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나폴리의 승리는 여전히 확률이 높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